상이 컸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도전해서 기업에 성공했고 지금 중동 15개국 정부가 동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 여자는 회사를 상속받을 수 없다. 사우디, UAE, 이집트 종교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아랍연맹회의가 소집됐고 한국 대사관에 항해 서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UAE 왕세자가 직접 여성 한글 교육센터 설립을 지시한 겁니다. 우리 중동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도대체 한글이 중동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빠, 저도 정말 경영인이 될 수 있어요? 16살이었던 저는 아버지 서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파티마. 너는 훌륭한 경영인이 될 거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한국을 보렴. 그 나라에는 여성 최고 경영자도 있고 여성 장관도 있어. 여자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야. 한국이요? 그래. 내가 10년 전 서울에 갔을 때 깜짝 놀랐단다. 회의실에 여성 임원이 반이나 앉아있더구나. 우리 요르단도 언젠가 그렇게 바뀔 거야. 그리고 파티마, 너는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 정말요? 물론이지. 너는 숫자를 보는 눈이 뛰어나잖니. 협상할 때도 어른들보다 낫고. 그날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티마 아라산입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태어났고 22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날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죠.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암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버지 회사 사무실에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직물 회사 바이어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파티마 씨 정말 놀랍습니다. 22살이라고요? 사우디 측 구매 담당 이사가 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15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잘하시는군요. 500만 달러 계약 승인하겠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00만 달러.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이름을 쓰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회의실 문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축하한다, 파티마. 역시 내 딸이야.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너는 타고난 상인이야. 숫자를 보는 눈도 뛰어나고 협상력도 대단해. 그날 저녁 우리는 암만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을 했습니다. 파티마,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가 와인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공식적으로 말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한테요? 물론이지. 너는 내 아들보다 훨씬 훌륭한 경영인이야.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셨어요. 이걸 너한테 주고 싶구나. 이게 뭐예요? 한국 드라마야. 여성 최고 경영자가 나오는 이야기지.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한국 드라마요? 그래.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성도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곳이야. 법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상속받는단다. 저는 그 USB를 꼭 쥐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파티마, 너는 이 나라의 미래야. 언젠가 이곳도 한국처럼 바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웃고 계셨어요.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아버지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변호사를 부르자. 회사 지분 이전 서류를 준비해야지. 네, 아빠. 그리고 파티마, 오늘 밤에 그 드라마 꼭 봐라. 네가 꿈꾸는 미래가 거기 있을 거야. 꼭 볼게요, 아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주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어요. 여성 최고 경영자가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모습이 나왔죠.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드라마를 반도 못 보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저녁이 될 줄은요. 새벽 4시 제 방문이 쾅하고 열렸습니다. 파티마, 파티마, 일어나. 우리 집 가정부 아이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어요. 아버지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구급차 불렀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아이샤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빠 눈 뜨세요. 제발 눈 떠요. 제 손으로 아버지 맥박을 짚어봤어요. 너무 약했습니다. 안 돼요. 아빠 어제 저한테 회사 물려준다고 했잖아요.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잖아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걸치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오마르 아라산이에요. 58살이고요. 기저질환이 있으셨나요?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약 드시고 계셨어요. 구급대원이 아버지 가슴에 전극을 붙이고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빨리 가야 해요. 병원까지 가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제발요. 눈만 떠요. 제발요.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계속 말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딸이에요.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광범위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 도착 전에 이미 거짓말이에요. 저는 의사를 밀치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빠. 천을 걷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너무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농담하시는 거죠? 아빠. 제 손으로 아버지 뺨을 쓰다듬었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제 저한테 회사 물려준다고 했잖아요. 변호사 만나기로 했잖아요. 한국 드라마도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저를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가씨 진정하세요. 다른 가족분들에게 연락하셔야죠. 가족. 그 순간 삼촌 라시드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남자 형제인 삼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병원이니? 킹 후세인 메디컬 센터요. 지금 간다. 삼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삼촌이 도착했어요. 삼촌의 두 아들, 제 사촌 오빠들도 함께 왔습니다. 형님을 뵙고 싶소. 의사가 삼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삼촌은 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지. 파티마,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전 여기 있을래요. 집에 가라니까. 여자가 병원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삼촌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촌 오빠 중 하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파티마, 삼촌 말씀대로 해. 우리가 여기서 처리할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책상 위에 어제 받은 사우디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변호사 명함이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 상담. 메모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명함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암만 최대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요르단 무역업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검은 히잡을 쓰고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티마 힘내라. 니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삼촌 라시드가 조카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파티마,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삼촌이 저를 장례식장 옆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촌 오빠 2명과 낯선 남자 1명이 함께 들어왔어요. 이분은 나의 변호사 선생님이시다. 변호사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파티마, 너도 알다시피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슨 법적 절차요? 상속 문제 말이야. 삼촌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회사 등기부등본이다. 그리고 이건 형님의 재산 목록.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파티마 양, 요르단 상속법에 대해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요르단은 이슬람 샤리아법을 따릅니다. 여성은 남성 상속인의 절반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게는 남자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라시드 씨죠. 이슬람 법에 따르면 남자 형제가 있을 경우 회사 같은 사업체는 남자 형제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 아버지의 회사는 법적으로 라시드 씨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아버지랑 같이 일군 회사예요. 전 10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일했어요. 법은 감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삼촌이 차갑게 말했어요. 파티마, 슬프지만 이게 우리 법이야. 여자는 회사를 물려받을 수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변호사 만나기로 하셨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를 만나지는 않았잖니?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삼촌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회사 새 등기부등본이야.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처리했지. 서류를 보니 회사 대표이사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오마르 아라산에서 라시드 아라산으로.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야. 합법이지. 요르단 법에 따른 정당한 상속이야. 저는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전 인정 못해요. 절대 인정 못해요. 파티마. 삼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너는 여자야. 요르단에서 여자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아버지는 절 믿으셨어요. 제가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너무 서구화되셨어. 한국 같은 나라랑 거래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된 거야. 삼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여기는 요르단이고 우리에겐 우리 법이 있어. 삼촌 제발요. 저도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만드신 회사예요. 안 돼. 여자가 사무실에 있으면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 일주일 안에 네 짐 다 빼. 회사는 이제 내 거야. 삼촌 일행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아빠,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서재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앉으시던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드라마 USB가 보였습니다. 한국.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여성도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단다. 저는 그 USB를 꼭 쥐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 저는 매일 밤 아버지 서재에 앉아 울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삼촌 것이 되었고 제가 갈 곳은 없었어요. 아빠, 전 어떻게 해야 해요? 하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는 모두 무시했어요. 친구들의 위로도 친척들의 조언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의 친구 파리다 이모가 찾아오셨어요. 파티마, 문 열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니? 씻지도 않았구나. 이모.
네 아버지가 이 모습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니?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리다 이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파티마, 법이 다가 아니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어. 무슨 길이요? 네 아버지가 한국 이야기 많이 하셨지? 한국에서는 여자도 사업한다고. 그건 한국이니까요. 그럼 네가 한국이랑 연결되면 되잖니? 이모의 말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한국이랑 연결? 그래. 네가 요르단에서 못하면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면 되잖아. 이모가 떠나고 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USB. 그걸 다시 꺼내 들었어요. 한국이 답일까? 혹시 모를 희망이 제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스타트업.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한글 자막이 화면 아래에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면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젊은 여성이 나왔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죠. 저는 서달미입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여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사업 계획입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최고 경영자? 다시 재생했어요. 그 여성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떨림 없이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드라마를 계속 봤습니다. 여성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성장시키고 직원들을 이끌고 투자자들과 협상하는 모습이 나왔죠. 아무도 그녀가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구글을 켰어요. 한국 여성 최고 경영자.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김정숙, 이수정, 박민영. 수많은 여성 최고 경영자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진짜야. 진짜 여자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다른 검색어를 쳤습니다. 한국 여성 상속법.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등하게. 상속을 더 검색했어요. 한국 여성 권리. 한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니. 다음 검색. 한국 무역. 수많은 한국 무역 회사들이 나왔어요. 한국 중동 무역. 더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중동 지역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래. 한국.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랍어로는 제 목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줘. 영어로도 마찬가지야. 요르단에서 여자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잖아. 한국에서는 여자도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어.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성도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곳이야. 그렇다면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회사와 거래를 하면 되잖아. 한국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면 되잖아. 새로운 검색어를 쳤어요. 한국어 배우기. 수많은 온라인 강의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저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언어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유튜브를 켰습니다.
한국어 첫걸음.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어를 배워봅시다. 선생님이 한글 자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저는 공책을 꺼내서 따라 썼어요. 기역, 니은, 디귿.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모음은 이렇습니다. 아야, 어여. 아야, 어여. 신기하게도 쉬웠습니다. 아랍어보다 훨씬 쉬웠어요. 2시간 동안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사랑, 희망. 저는 공책에 한글로 제 이름을 썼습니다. 파티마. 서툴렀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벽에 한글 자음 모음표를 붙였어요. 침대 옆에도 단어장을 놓았습니다. 이게 제 무기야. 한글이 제 무기가 될 거야.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빠, 제가 한국어를 배울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직접 거래할 거예요. 제 회사를 다시 만들 거예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국어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을 한국어 공부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 강의를 틀었습니다. 오늘은 한글 받침을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썼어요. 감, 밥, 집. 저는 공책에 따라 썼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해가 떴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초 한글을 뗐어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저는 파티마입니다. 한국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2주일째 저는 듀오링고 앱을 깔았습니다. 매일 100개씩 단어를 외웠어요. 회사 사장, 계약, 무역, 수출, 수입, 비즈니스 용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절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단해, 파티마. 스스로에게 칭찬했습니다. 2달째 한국어 온라인 강의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3번 화상으로 한국인 선생님과 수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마 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좋아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제 발음이 어색했지만 선생님은 칭찬해줬습니다. 발음이 좋아요. 아랍권 학생들은 한국어 발음이 어려운데 파티마 씨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물었어요. 한국어를 왜 배우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회사와 거래하고 싶어요. 아, 비즈니스 때문이군요. 그럼 비즈니스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은 계약서 샘플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귀사와 거래하고 싶습니다. 귀사와 거래하고 싶습니다. 저는 따라 읽었습니다. 좋아요. 이메일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한 비즈니스 이메일을 쓸 수 있게 됐어요. 한국 무역 회사 웹사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딩, 코리아 익스포트, 서울 무역.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20개 회사를 골랐습니다.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문장이 제일 어려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구글 번역기를 켰지만 바로 끄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제 한국어로 써야 해. 진심이 전해져야 하니까. 공책에 초안을 썼어요. 선생님께 초안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 이메일 좀 봐주세요. 다음 날 선생님이 답장을 보냈어요. 파티마 씨 정말 잘 쓰셨어요. 몇 가지만 고치면 완벽해요. 선생님이 수정해준 버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티마 아라산입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한국 제품을 중동 시장에 소개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10년간 무역 경험이 있으며 중동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협력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벽해. 저는 이메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20개 회사에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회사. 보내기.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누군가 답장해 주길. 20번째 이메일까지 다 보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한국은 지금 새벽 5시쯤일 거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아무 답장도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이틀째, 3일째, 나흘째.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20개 회사 중 19개는 무응답이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윤아람 글로벌 트레이딩 중동팀 과장. 한국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이메일을 열기까지 10초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마 씨.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요르단 분이 한글로 이메일을 보내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어를 3개월 배우셨다고요? 대단하세요. 저희도 중동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화상회의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윤아람 드림.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답장이 왔어.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들어준 거예요. 아랍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어로. 아빠 봐요.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윤아람 씨 답장 감사합니다. 화상회의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2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어떠세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예요. 좋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화상회의 약속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한국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3일 후에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말할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오전 내내 한국어 발음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 아라산입니다. 거울 앞에서 100번도 더 연습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너무 긴장됐거든요. 오후 2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대기실이 나타났어요. 윤아람님이 곧 입장합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파티마 씨. 윤아람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하셨어요? 괜찮아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윤아람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3개월 배우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랑 온라인 강의로 공부했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영어 10년 배워도 못하는데. 윤아람 씨가 웃었어요. 저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파티마 씨 이메일에서 무역 경험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중동과 유럽 사이 직물 무역이요. 아버지 회사요? 그럼 지금도 거기서 일하세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윤아람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신뢰를...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삼촌이 가져갔어요. 삼촌이요? 네. 요르단 법에서는 여자가 회사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남자 형제한테 가요. 윤아람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 법이 아직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어를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랍어로는 제 목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줘요. 여자니까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잖아요. 파티마 씨,
한국에서는 여자도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법으로 남녀가 평등하다고요. 윤아람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성별로 차별받지 않아요. 그래서요. 한국 회사랑 거래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윤아람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파티마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파티마 씨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여자로서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우선 작게 시작해볼까요? 한국 화장품 어때요? 중동에서 K-뷰티 인기 많잖아요. 좋아요. 화장품 좋아요. 그럼 샘플 먼저 보내드릴게요. 100세트 정도요. 팔아보시고 괜찮으면 본격적으로 거래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먹였어요. 울지 마세요, 파티마 씨. 우리 같이 해봐요. 제가 여자라서 문제 안 돼요? 윤아람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능력이 중요해요. 성별은 상관없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울고 말았어요. 파티마 씨 힘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 편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서요.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아빠 봐요. 한국 사람이 절 도와주겠대요.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화장품 100세트였어요. 박스를 열었습니다. 예쁜 한국 화장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한국 화장품 판매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이틀 만에 50세트가 팔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세트가 다 팔렸어요. 저는 윤아람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팔렸어요. 대박. 파티마 씨 장사 천재네요.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번엔 200세트 보내드릴게요. 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지만 제 힘으로 일군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삼촌이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화장품 1000세트를 팔았어요. 작은 돈이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집 냉장고도 채워졌고요.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쾅. 파티마. 문 열어. 삼촌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자 삼촌이 사촌 오빠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삼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사한다며? 화장품 판다며? 어떻게? 온 동네가 다 알아. 파티마가 한국 화장품 판다고. 삼촌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어디 있어? 물건들 어디 있어? 이미 다 팔았어요. 사업자 등록했어? 온라인 판매는 사업자 등록 필요 없어요. 삼촌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 그럼 세금은 냈어? 수입신고는 했고? 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되는지 알아? 그건 안 돼. 남편이나 아버지 명의가 있어야 해. 하지만 너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럼 법적 후견인이 필요해. 그게 누구게? 나야. 삼촌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내 허락 없이 사업하면 불법이야. 그런 법 없어요. 없어? 그럼 경찰서 가볼래? 사촌 오빠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신고할까?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장사 그만둬. 조용히 집에만 있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여자가 혼자 사업하면 집안 망신이야. 우리 가문 이미지 생각해. 가문 이미지? 삼촌이 아버지 회사 빼앗은 건 괜찮고요. 삼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아버지랑 10년 동안 일군 회사를 삼촌이 하루 만에 빼앗았잖아요. 입 조심해. 그건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이야. 정당하다고요? 제가 딴 계약도 다 삼촌 거예요? 그래. 다 내 거야.
회사가 내 거니까.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제 내 말 잘 들어. 장사 그만둬. 그리고 결혼이나 해. 싫어요. 뭐? 전제 사업할 거예요. 삼촌이 뭐라고 해도요. 삼촌이 비웃었어요. 사업? 화장품 몇 개 팔았다고 사업이야? 웃기지 마. 적어도 제 힘으로 번 돈이에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기억해. 너는 요르단에서 여자야. 아무것도 못해. 삼촌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 거래처들한테 연락하지 마. 만약 네가 우리 거래처 건드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람 씨였어요. 파티마 씨, 다음 주에 500세트 보내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하람 씨, 문제가 생겼어요. 곧 전화가 왔어요. 무슨 문제예요? 저는 삼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유나람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파티마 씨,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이사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이사님이요? 네. 우리 회사 강석윤 이사님. 중동 비즈니스 전문가세요. 분명 방법을 아실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파티마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하람 씨. 울지 마세요. 우리 같이 방법 찾아봐요. 그날 밤 유나람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파티마 씨 이사님이 직접 통화하고 싶대요. 내일 화상회의 괜찮아요? 네, 좋아요. 드디어 더 큰 도움을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화상회의를 기다렸습니다. 유나람 씨와 함께 한 남성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파티마 씨. 저는 강석윤입니다. 글로벌 트레이딩 중동 사업부 이사예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하람 씨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석윤 이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티마 씨, 우리가 공식 파트너십을 맺으면 어떨까요? 파트너십이요? 네, 파티마 씨가 우리 회사 요르단 공식 대리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우리가 파티마 씨를 정식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류도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는 여자가 사업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한국 회사가 공식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요르단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유나람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파티마 씨, 한국에 한번 오시는 게 어때요? 한국에요? 네. 우리 본사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으시고 직접 제품들도 보시고요. 계약도 정식으로 체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강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파티마 씨 일주일 정도 한국에 오시면 우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항공권이랑 숙소도 회사에서 제공하고요. 정말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파티마 씨는 이미 우리 파트너예요. 당연한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달 초에 어떠세요? 제가 스케줄 짜드릴게요. 네, 좋아요. 꼭 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 내가 한국에 간다고? 생각만 해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나라. 여성도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나라. 아빠, 제가 한국에 가요. 아빠가 사랑하시던 그 나라예요. 한 달 동안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 문화도 배웠어요. 비행기 티켓이 도착했습니다. 인천행 항공편. 여권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암만이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태어나서 22년 동안 산 도시. 하지만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도시. 잘 있어, 암만. 12시간 비행이었어요.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너무 떨려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한국어 회화책을 봤어요.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물 좀 주세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요? 아니면 치킨이요? 승무원이 물었어요. 비빔밥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빨간 고추장이 밥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비벼서 먹었어요. 맵지만 맛있어.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관광 와요? 아니요, 비즈니스요. 어머, 대단하네. 한국어 하세요? 조금이요. 발음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온라인으로요. 아주머니가 놀랐어요. 혼자 배웠어요?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에요.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늘어선 건물들, 반듯한 도로, 한강. 와.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쿵.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방송이 나왔어요. 환영한다는 말. 요르단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통로를 따라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 주세요. 심사관이 말했어요. 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요르단에서 오셨네요. 방문 목적이 뭐예요? 비즈니스 미팅이요. 어떤 회사요? 글로벌 트레이딩이요.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초청장 있어요? 네, 여기요. 초청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하세요? 조금이요. 얼마나 있으실 거예요? 일주일이요.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어요. 쿵.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짐을 찾아서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김철수님, 이영희님, 박민수님. 그 중에서 한 피켓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티마 아라사님. 한글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은 윤아람 씨였어요. 하람 씨. 저는 달려갔습니다. 파티마 씨. 윤아람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네, 정말 기뻐요. 비행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너무 떨려서 잠도 못 잤어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 해외 나갈 때 그랬어요. 윤아람 씨가 제 짐을 들었어요. 제가 들게요.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손님인데 어떡해요. 우리는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와, 공항이 정말 크네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예요. 차에 탔어요. 호텔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피곤하면 주무셔도 돼요. 아니에요, 구경하고 싶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도로가 정말 깨끗하네요. 그래요? 저는 매일 봐서 몰랐는데. 요르단은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차도 막히고 여기도 막혀요. 지금은 한산한 거예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게 한강이에요? 네, 맞아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윤아람 씨가 웃었어요. 파티마 씨, 한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네, 한국어 공부하려고 많이 봤어요. 어떤 드라마 봤어요? 스타트업, 이태원 클라스, 스카이캐슬. 우와, 다 좋은 드라마네요.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강남이에요. 강남. 네, 강남역이요. 나중에 구경 가요. 좋아요. 40분쯤 지나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에요. 회사에서 가까워요.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윤아람 씨가 프런트에서 절차를 밟았어요. 파티마 씨 열쇠요. 600호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쉬세요. 내일 오전부터 일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아람 씨가 떠나고 저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600호.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방이 나왔어요. 큰 침대, 책상,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와.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왔어. 한국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아빠, 제가 한국에 왔어요.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나라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밥. 맛있어. 혼자 식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진짜 시작. 다음 날 아침, 윤아람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너무 잘 잤어요. 오늘은 여성 기업인 모임에 가요. 어떤 분들이 오세요? 다양해요.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 중소기업 사장, 프리랜서. 모두 자기 사업하는 여성들이에요. 차를 타고 30분쯤 가니 강남의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모임 장소예요. 안으로 들어가니 20명쯤 되는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람 씨 왔어요?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언니, 소개할 사람 있어요. 파티마 씨예요. 요르단에서 왔어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정유라예요. 화장품 회사 운영해요. 안녕하세요. 정유라 씨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줬어요. 여기 김선미 씨, IT 회사 최고 경영자예요. 박지영 씨, 식품 회사 사장님이에요. 이수진 씨, 패션 디자이너세요. 모두가 저를 환영해줬습니다. 요르단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것, 회사를 빼앗긴 것, 한국어를 배운 것.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대단해요, 파티마 씨. 한국어를 넉 달 만에 배웠다고요? 정말요? 네, 온라인으로 배웠어요. 정유라 씨가 말했어요. 파티마 씨, 제 이야기도 들려줄게요. 네, 듣고 싶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여자라고 승진 못 시켜줬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창업했어요. 10년 전이에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투자 받으려고 하면 남자들이 무시했거든요. 저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했어요. 그래서 성공하신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직원 50명 있어요. 연 매출 100억 원이에요. 대단하세요. 정유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파티마 씨도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여성들도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극복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 듣지 마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정유라 씨가 명함을 줬어요. 파티마 씨, 제 연락처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르단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해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네, 꼭 그럴게요. 다음 사흘 동안 저는 회사에서 실무 교육을 받았어요. 계약서 쓰는 법, 세금 처리하는 법, 마케팅 전략.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모두 필요한 지식이었어요. 파티마 씨 이해되세요? 네, 이해돼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요르단에서 회사 등록할 때 여자 명의로 가능해요? 윤아람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요르단 법을 잘 모르는데. 강 이사님이 끼어들었어요. 파티마 씨, 우리 회사가 보증을 설 수 있어요. 보증이요? 네. 우리가 공식 파트너로 서류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요르단에서도 인정받을 거예요. 정말요? 물론이죠. 우리는 국제무역 회사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7째 날 회사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파티마 씨 환송회예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파티마 파이팅. 초콜릿으로 한글이 써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직원들이 선물을 줬어요. 이거 한국 화장품이에요.
샘플로 쓰세요. 이건 한국 과자예요. 요르단 가서 드세요. 이건 한글 공부책이에요. 계속 공부하세요. 저는 선물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강 이사님이 마지막으로 봉투를 줬어요. 이건 뭐예요? 파티마 씨 첫 급여예요. 급여요? 네.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일하셨잖아요. 당연히 급여 드려야죠. 봉투를 열었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사님, 이건 너무 많아요. 많지 않아요. 파티마 씨는 우리 파트너니까요. 그날 저녁 유나람 씨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파티마 씨 일주일 어땠어요? 꿈 같았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이제 요르단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사업하세요. 네, 그럴게요. 우리가 계속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람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파티마 씨가 고마워요. 우리한테 좋은 파트너 생겼잖아요. 한강 다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페이스북에 올려요. 좋아요. 사진을 보니 제가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아빠 봐요. 제가 한국에서 웃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파티마 씨 꼭 연락해요. 네, 꼭 연락할게요.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알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나람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파티마 씨 파이팅. 하람 씨도 건강하세요. 네. 요르단에서 성공하는 거 꼭 보고 싶어요. 보여드릴게요. 꼭 보여드릴게요.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유나람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한국. 꼭 다시 올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올 때와 달랐어요. 가방에는 계약서, 명함, 샘플 제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고마워 한국. 나한테 희망을 준 나라. 12시간 비행 끝에 암만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아 나왔어요. 익숙한 도시였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요르단에 돌아온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고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회사 이름을 정해야겠어. 공책에 여러 이름을 써봤습니다. 파티마 코스메틱, 아라산 뷰티, 코리안 뷰티 암만.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파티마 뷰티. 간단하지만 제 이름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등록을 하러 갔어요. 여자 명의로 회사 등록하시겠다고요? 공무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가능하죠? 가능하긴 한데 보증인이 필요해요. 남편이나 아버지. 저는 둘 다 없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의 공식 파트너예요.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보내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국 회사가 보증을 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에 등록증 나와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제 손에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왔습니다. 파티마 뷰티 대표 파티마 아라산. 제 이름으로 된 회사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봐요. 제 회사예요. 제 이름으로 된 회사예요. 다음은 사무실을 구해야 했어요. 암만 시내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3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왕국 같았어요. 여기가 제 사무실이야. 책상 2개, 의자 4개, 작은 냉장고 하나.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벽에 한글 포스터를 붙였어요.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직원을 구해야 했어요.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파티마 뷰티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성별 무관. 능력 위주로 선발합니다. 첫날 10명이 지원했어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왜 여기 지원하셨어요? 첫 번째 지원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운영하는 회사라서요. 저도 여자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지원자. 한국 제품을 다룬다고 해서요. 한국 화장품 좋아해요. 세 번째 지원자. 파티마 사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혼자 한국어 배워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존경해요. 3명을 뽑았습니다. 라일라, 사라, 노르. 모두 20대 여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네, 사장님. 한국에서 보내온 제품들이 도착했습니다. 첫 주문이었어요. 1000세트. 박스를 열었습니다. 와, 정말 많네. 직원들과 함께 제품을 정리했어요. 이건 스킨케어. 이건 메이크업. 이건 선크림. 하나하나 진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 화장품 가게처럼 변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파티마 뷰티 공식 계정. 제품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한국 직수입 화장품. 정품 보장. 빠른 배송.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주문이요. 라일라가 소리쳤어요. 몇 개예요? 10개요. 좋아. 포장해요. 직원들과 함께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박스에 제품을 넣고 감사 메시지를 썼어요. 파티마 뷰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배송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했어요. 첫 주문 축하해요. 피자를 시켜서 함께 먹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힘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암만 야경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윤아람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람 씨, 회사 차렸어요. 파티마 뷰티예요. 첫 주문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축하해요, 파티마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계속 응원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회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작지만 성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파티마 아라산 씨죠? 네, 맞는데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중동 지부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파티마 씨 명의로 된 사기 계약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사기 계약이요? 네. 두바이의 한국 회사에서 고소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파티마 씨가 500만 달러짜리 직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계약 한 적 없어요. 서류에 파티마 씨 서명이 있어요. 제 서명이요? 불가능해요. 일단 조사가 진행될 거예요. 파티마 씨 사업도 중단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아람 씨에게 전화했어요. 하람 씨, 큰일 났어요. 파티마 씨,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한 적도 없는 계약인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서류 봤어요? 아직이요.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봐요. 제가 우리 이사님께 말씀드릴게요. 1시간 후 이메일로 계약서 사본이 왔어요. 열어봤습니다. 500만 달러 직물 계약서. 계약자 파티마 아라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서명.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비슷했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정교하게 위조한 거예요. 삼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한국에 간 사이에 삼촌이 이 계약을 조작한 것이었어요. 제 서명을 위조하고 두바이 회사를 속였던 겁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강석윤 이사였습니다. 파티마 씨 이사님이에요. 이사님, 하람 씨한테 들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알아요. 파티마 씨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서류에 제 이름이. 누가 파티마 씨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제 삼촌이에요.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파티마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조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직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사장님? 제 이름으로 사기 계약이 체결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직원들이 놀랐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모르겠어요. 아마 삼촌일 거예요. 라일라가 물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조사받을 거예요.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우리는 사장님 믿어요. 고마워. 그날 오후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파티마, 잘 지내니? 제 손이 떨렸어요. 삼촌이 한 거죠? 뭘? 제 이름으로 사기 계약한 거요. 삼촌이 웃었어요. 증거가 있어? 서명이 위조됐어요. 서명은 네 거잖아. 네가 한 거지. 전 안 했어요. 그래? 그럼 법정에서 증명해봐. 삼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삼촌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여자 주제에 사업한다고 설치더니 꼴 좋네. 저는 제 힘으로 일군 거예요. 한국 사람들 꼬셔서 계약했지. 창피한 줄 알아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네 사업은 끝이야.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안 돼요. 조용히 집에나 있어. 결혼이나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석윤 이사였습니다. 파티마 씨, 제가 요르단으로 갈게요. 네? 여기로요? 네. 직접 조사할게요. 하지만 이사님이 여기까지. 파티마 씨는 우리 파트너예요. 혼자 두지 않아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틀 후에 도착해요. 알겠습니다. 파티마 씨 힘내세요.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이틀 후 공항에 나갔어요. 강석윤 이사를 맞이하러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강 이사님이 나왔어요. 이사님, 파티마 씨 오랜만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결할 거예요.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강 이사님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자, 이제 일을 시작할까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파티마 씨 계약서 보여주세요. 위조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강 이사님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서명이 비슷하긴 한데.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필적 감정을 받아야겠어요. 전문가가 보면 위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강 이사님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 있는 IP 주소를 추적해 볼게요.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렸어요.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티마 씨, 이 계약서는 파티마 씨 삼촌 회사 IP에서 보내졌어요. 정말요? 네. 증거가 있어요. 그럼 삼촌이 한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이걸 한국무역협회에 보고할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파티마 씨, 우리가 파트너잖아요. 그날 저녁 강 이사님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사기 및 서명 위조 건으로 신고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서명이 위조된 게 맞습니다. 범인은 라시드 아라산입니다. 제 삼촌이었어요. 경찰이 삼촌을 체포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파티마 씨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됐어요. 사기가 아닌 게 증명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사업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어요. 삼촌의 방해가 사라지자 제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무실 회의실에서 직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매출이 5억 원을 넘었습니다. 라일라가 보고했어요. 5억이요? 네, 사장님. 믿기지 않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해요, 사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 거예요. 사장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라가 말했어요. 요르단에서 여자 혼자 이렇게 큰 회사 만든 사람 처음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더 크게 키울 거예요. 매장도 5개로 늘었어요. 암만에 3개, 아카바에 1개, 이르비드에 1개. 직원은 30명이 됐습니다. 모두 여성이었어요. 파티마 사장님 감사해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제가요? 네. 여자도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우리 같이 증명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윤아람 씨가 방문했어요.
파티마 씨, 오랜만이에요. 하람 씨,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와, 회사 정말 커졌네요. 하람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파티마 씨가 열심히 한 거예요. 사무실을 구경시켜줬어요. 여기가 창고고요. 여기가 포장실이에요. 직원이 30명이나 돼요. 네, 모두 여성이에요. 대단해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파티마 씨 한국에 또 오실 거죠? 물론이죠. 내년에 갈 거예요. 좋아요. 그때 또 만나요. 하람 씨 항상 고마워요. 파티마 씨도요. 우리 최고의 파트너예요. 요르단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파티마 씨 이야기를 보도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요르단 최초 여성 무역 기업가잖아요. 인터뷰 날이 밝았습니다. 기자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 회사가 저를 믿어줬어요. 제가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국과 연결됐나요? 한글을 배웠어요. 아랍어로는 제 목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한글을 배웠죠. 기자가 놀랐어요. 정말 독특한 방법이네요.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파티마 사장님 멋있어요.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수많은 메시지가 왔어요. 그 중에 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파티마 씨처럼 되고 싶어요. 한국어 어떻게 배우셨어요? 15살 소녀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더 많은 여성들을 도와야겠어. 다음날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에요? 무료 한글 강의를 열고 싶어요. 저처럼 한글을 배워서 한국과 비즈니스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서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강의실을 열었습니다. 파티마 여성 비즈니스 센터. 무료 한글 강의와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했어요. 첫 수업에 20명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글을 배우면요. 수업을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수강생들이 열심히 따라 썼어요. 한글이 생각보다 쉬워요. 정말요?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어요. 석 달 후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그중 한 명이 한국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한국 회사에서 답장 왔어요. 정말? 축하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거예요. 6개월 후 10명의 졸업생이 한국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어요. 요르단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을 잇는 여성 무역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르단 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파티마 씨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성 기업인 표창식이 있습니다. 표창식 날이 밝았습니다. 왕실 궁전에 갔어요. 파티마 아라산 씨. 제 이름이 불렸어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왕비님이 직접 상패를 주셨어요. 요르단 여성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감사합니다. 파티마 씨,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사진 앞에 상패를 놓았어요. 아빠 봐요. 제가 상을 받았어요.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한글이 제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표창을 받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제 회사는 이제 연 매출 60억 원을 기록했어요. 직원은 100명이 넘었고 요르단 전역에 매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파티마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라시드 씨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어요. 삼촌이요? 네. 징역 5년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회사 지분에 대한 소송도 승소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회사 지분이요? 네. 법원이 인정했어요. 파티마 씨가 아버님 회사 지분 50%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정말요? 네. 파티마 씨가 1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축하합니다, 파티마 씨.
일주일 후 법원 판결문을 받았어요. 오마르 아라산 트레이딩의 지분 50%를 파티마 아라산에게 양도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제가 회사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50%는 여전히 삼촌 아들들 소유였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50%를 사겠어요. 직원들이 놀랐어요. 사장님, 그럼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20억 원쯤요. 그렇게 큰 돈을? 제가 번 돈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받을 수도 있어요. 강석윤 이사에게 전화했어요. 이사님, 부탁이 있어요. 투자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파티마 씨 회사 실적이 좋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우리 본사에 보고해 볼게요. 2주일 후 답이 왔어요. 파티마 씨 투자 승인됐어요. 10억 원 투자하겠습니다. 조건은 파티마 씨 회사 지분 10%예요. 좋아요. 그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제 돈 10억 원과 투자금 10억 원. 총 20억 원으로 삼촌 아들들한테서 나머지 지분을 샀어요. 정말 사시겠어요? 삼촌 아들들이 물었어요. 네. 그게 아버지 회사니까요. 결국 그들은 사인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드디어 저는 아버지 회사의 완전한 소유주가 됐어요. 오마르 아라산 트레이딩.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마르 앤 파티마 트레이딩. 아버지와 제 이름을 함께 넣었어요.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오마르 사장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어요. 10년 만에 들어가는 방이었습니다. 책상, 의자, 책장.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제가 돌아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회사를 지켰어요. 아빠가 만드신 회사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아버지 필체가 보였습니다. 파티마는 나보다 훌륭한 상인이다.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 거라 믿는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요르단도 변할 것이다. 파티마가 그 변화를 이끌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꼭 안고 울었어요. 아빠, 맞아요. 요르단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다음 날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묘비를 닦았어요. 회사 되찾았어요. 이제 제 거예요.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개 회사를 운영해요. 파티마 뷰티랑 오마르 앤 파티마 트레이딩이요? 네. 화장품 사업은 계속하고 직물 무역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대단해요, 사장님. 하지만 혼자는 못해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저희가 도울게요. 그의 말, 2회사 합산 매출이 100억 원을 넘었어요. 직원은 200명. 요르단 최대 여성 기업이 됐습니다. 언론에서 또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파티마 씨의 성공 비결이 뭐예요? 한국이요. 한국이 저를 인간으로 봤어요. 여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요. 한국어를 배운 게 결정적이었나요? 그렇죠. 한글은 제게 자유를 줬어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더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과 연결해주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요. 꿈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암만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국 고마워요. 저를 살려줘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아람 씨였어요. 파티마 씨 소식 들었어요. 회사 되찾으셨다며요? 네, 하람 씨. 다 하람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파티마 씨가 이겨낸 거예요.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파티마 씨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하람 씨. 전화를 끊고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아빠,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지금 저는 암만의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암만 시내가 보여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한때 저를 거부했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도시를 바꾸고 있어요. 벽에는 여러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 사진, 한국 비자, 계약서, 상장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한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직접 쓴 문구예요. 현재 제 회사는 연 매출 2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직원은 300명. 요르단 최대 여성 기업입니다. 파티마 여성 비즈니스 센터는 5개 도시에 있어요. 매년 1000명의 여성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한국과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작은 거래지만 의미가 큽니다. 요르단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사업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센터에서 수업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티마 선생님. 오늘은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배울 거예요. 수강생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수업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왜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꿀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같이 걷는 거예요.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티마 선생님께 한 졸업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선생님, 저 한국 회사와 계약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보람이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아람 씨였어요. 파티마 씨 잘 지내요? 네, 하람 씨. 바빠요. 다음 달에 한국 올 거죠? 물론이죠. 무역 박람회 참가해야죠. 좋아요. 그때 봐요. 하람 씨 항상 고마워요. 파티마 씨도요. 우리 최고의 파트너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암만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봐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 사진을 꺼내서 봤어요. 한국이 제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지금 제 일기장에는 한글로 쓰여 있어요. 나는 파티마 아라산이다. 나는 요르단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이 나를 살렸다. 한글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는 두 나라를 잇는 달이다. 매일 아침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봐요. 한글은 이제 제 둘째 언어예요. 아니, 어쩌면 제일 중요한 언어일지도 몰라요. 제 목소리를 들어준 언어니까요. 다음 주에는 한국에 갑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서요. 그리고 윤아람 씨, 강석윤 이사님을 만나요.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들.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한글.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자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글을 배워 제 목소리를 냈고 세상이 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다른 여성들에게 말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글을 배우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창밖으로 별이 보여요. 한국 방향을 바라봅니다. 고마워요.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이 이제 전 세계에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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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